반갑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시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루 일이 많고, 또 막 일을 하다 보면 일주일은 또 금방 가고, 한 달도 금방 가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바쁜 일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번 정도 호흡을 하고, 자기 전에 한 10번 정도 호흡을 한다. 한 10번 호흡하면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이제 1분 선 그러는데, 잘 일어날 때 바로 막 일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10번 호흡하고 시작하고, 잘 때도 10번 호흡하고 자고, 그러면 자기 시작과 정리가 좀 안정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부터 먼저 생각나가지고 바빠요.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 또 놓치면 안 될 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쁘고 또 바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 쉬고, 내가 이것만 끝내놓고 쉬어야지, 조금만 더 해놓고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쉬지 못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쉬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틀어질 것 같고, 내가 뭘 빼먹은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쉬고 또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고, 내가 쉬어야지 말만 하고는 진짜 쉬는 삶이 아니고 바쁘고 바쁜 삶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멈추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언제 멈췄는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정말 내가 쉬는 것처럼 쉰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진짜 마음 편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쉬었는가? 지난 여름 휴가 때도 쉬었어요? 겨울 때는 쉬었어요? 쉬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날도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온전히 자기가 쉰 게 언젠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나를 보지 못하는, 내가 멈추었을 때 정작 보이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진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끔 한번 딱 멈춰보는 거죠. 멈추면은 과연 뭐가 보일까? 진짜 바쁘게 막 챙기고 살았는데 멈추었을 때 보이는 거,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멈추면은 내 마음이 보인다. 사람은 움직일 때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그냥 지나가고, 서운해도 지나가고, 또 지쳐도 그냥 참고 살아가요. 내가 멈추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상대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일이 바빠갖고 몸이 바빠갖고 바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신경 쓰느라고 신경전하고 그런 것들,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과 괴로움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득 멈추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돼.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내가 지금 지쳐 있구나. 내가 힘드니까 괜히 다른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멈추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잘했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 힘들어요. 자기 마음이 힘들어. 다른 사람이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스스로 막 흔들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흔들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떠왔어요. 흑탕, 흙이 담겨 있는 데다가 물을 떠와서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해요? 그 흙탕물이 아주 뿌옇게 돼서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에 근심, 한 수저 넣고, 걱정, 그 다음에 원망, 또 이런 것들, 생각들을 하나씩, 조금씩 넣어서 그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모르고 그게 그 안에서 회오리가 쳐요. 내 생각의 회오리가 계속 잠자질 않아. 근데 이것이 회오리가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제발 멈추었으면 하는데 멈추었으면 하면서 계속 또 흔들어. 왜 이렇게 맑아지지 않냐 그러고 또 흔들고 가만히 놔둬야지 그것이 맑아질 텐데 그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고 멈추지를 못하고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밥하는 사람이 밥 뜸 들이고 이제 잘 되기 전에 잘 됐나 안 됐나 뚜껑을 자꾸 열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밥이 온전히 안 되는 것처럼 흙탕물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라앉아요. 자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했던 것들을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고요히 있으면, 얘가 가라앉아. 그러니까 1분 선 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막 정신없이 이렇게 회오리치는 자기 생각을 딱 1분만이라도 멈춰본다. 1분만이라도 멈춰보면 그게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잘 가라앉는가, 잘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예. 마음이 힘들면 더 바쁘게 움직여요. 내 마음이 힘들면 그때 딱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춰요. 내 마음이 힘들면 더 막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하면 그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거 하면 편할란가 저거 하면 편할란가 그러면서 계속 이것저것을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건드리는 대로 다 흙탕물이 일어나요.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고 온통 다 흙탕물이 일어나 회오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도 생각을 놓고 여기도 생각을 멈추고 여기도 생각을 멈추고 다 생각을 멈추고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멈출 수 있을 때 생각이 바로 보이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맑아진다. 바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삶이고 급하게 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깨어있는 삶.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삶.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는 자꾸 내 겉으로 포장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바쁘게 사는 거야.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진짜 자기가 멈췄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멈추어야 된다. 멈추어야 자기 마음이 보인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행복한 것과 타협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행복해도 되는가? 그렇게 또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가? 멈춰도 되는가? 그런 것들과 타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이렇게 멈추어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행복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행복해도 되는구나. 이만큼은 멈춰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린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요? 행복하면 안 될 것 같고 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막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한데 처음부터 잘 멈춰지지 않아요. 그게 급류가 휘몰아치는 것 같이 자기 생각이 자꾸 뭔가에 한 10분만 앉아있으라 해도 10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멈춰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 그 10분 안에 온갖 생각들이 파고들고 나오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걸 딱 멈춰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또한 연습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멈춰지지는 않지만 잠시 느슨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기를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또 멈추고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멈추면 보이는 건 작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늘 큰 것만 보려고 그래요. 성공만 보려고 그러고 막 잘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자기의 장점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인데 그냥 작은 것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작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 큰 것은 소중하고 작은 건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큰 걸로 해야지 뭐. 그 바늘은 작은데 이게 소중하지 않아요? 옷을 기울 때는 바늘이 필요하잖아요. 큰 망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작은 바늘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각각이 필요한데 너무 큰 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큰 것만을 봐요. 큰 것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가 혹시 그런다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자꾸 그렇게 꾸중할 수도 있고 자꾸 큰 거, 잘하는 거, 더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좋은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 멈추고 보면 작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받고 있는 햇빛, 그 따사로운 햇빛도 매일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걸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쳐요. 막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게 막 하고 어서 오늘 가가고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 그 일에 딱 집중돼갖고 정말 아침에 따뜻한 봄 햇살이 이렇게 내리칠 때 그 피부에 닿는 그 감촉 또 시원하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그런 것들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이 없이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만 집중해서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옆에서 말하는 누군가의 작은 말, 그 사람의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도 그렇다. 막 옆에서 이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약간 귀찮을 때가 있어. 근데 일부러 그 텔레비전을 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야 돼. 그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서 들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뺏겨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지나치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멈춰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되고 작은 것을 잘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고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바쁘다 생각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갖고 일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감동하고 표현하는 것들, 이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이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꾸 쫓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울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지하철에서 우니까 저 사람 왜 그래? 뭔 일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게 삶이 정말 팍팍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울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그 사람이 괜찮아요? 한마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래 나에게 이렇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가 얼마나 그 작은 한 번의 물음이 나에게 큰 감사가 되는지 그걸 모른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사는데 옆에서 누군가 괜찮냐? 잘 사냐? 재밌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죠. 그렇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물어봐달라고 자꾸 요구합니까? 물어봐죠. 근데 자기가 멈추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멈췄을 때 그 사람이 보이고 곁에 가가지고 괜찮냐? 잘 사냐? 이렇게 물어봐 줄 수가 있어요. 그 작은 한 번의 물음이
나를 키우고 상대도 키우고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각자의 내면에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판이 있다 그래요. 내 안에는 아주 미세한 나침판이 있어요. 자기에게 감정의 나침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바쁘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할 거 없이 그냥 정신없이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침판이 멈춰야지 그게 들려요. 멈추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휘몰아쳐가지고 그 휘몰아치는 소리가 내 안에 있는 고요한 그 나침판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못 듣게 해요. 그래서 그 이성의 폭풍을 멈추고 바라봐야 진짜 내밀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면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자기 안에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멈추면 지금 이 순간이 보여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딴 데 갔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있죠? 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꾸 그냥 나중에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만 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애써 감추고 살아가기도 해요. 다른 사람도 뭔 일 있냐 하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감추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울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를 감추고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나중에 좋아질 거야 자꾸 나중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괴로운 건데 나중만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먼 미래에 꿈꾸고 내 행복을 꿈꾸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서 그것을 챙기고 하지 못하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부터 이어져서 나중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떠나서 나중에 딱 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멈출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아프고 괴롭고 해결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강연에 가서 강의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삼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황금,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황금, 그리고 이제 소금, 이거는 모든 음식에 이제 다 들어가서 간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 필요하다.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말을 듣고 감명을 받고 가서 가다가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이 세상에 세 가지 좋은 금이 필요하다더라. 그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필요하다더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얘기했어. 그래, 나도 세 가지 필요한 금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현금, 입금.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잘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것도 현실적으로 더 소중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고 뭘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면 모른다. 어떤 사람들이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 명상 프로그램은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직 밥 시간에 밥만 먹으래. 그리고 쉬어라, 푹 쉬어라. 얼마나 사회생활하고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냐. 여기 왔을 때만큼은 오직 쉬어라. 대신에 밥은 꼭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며칠간은 밥 먹고 쉬고 밥 먹고 쉬고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안 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또 바닥을 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서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를 자꾸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온통 쉬어, 멈추라는 프로그램인데 멈추질 못해. 멈추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 길들여져 있지 않아. 내가 멈추어 보지를 못한 사람은 멈추는 것이 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 있으라 하면 쉴 수 있겠어요?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낼 거예요.
집에서 없는 빨래라도 막 하고 막 저 묵은 빨래라도 끄집어내서 해야 되고 또 일 뭐 평소에 뭐 못 만나는 사람들 뭐 만나고 일거리를 자꾸 만들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보려면 내가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추지 못하면 자기가 이 순간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일하는 것, 무슨 일을 만드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도 수행품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 그런다. 일심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법박이 돼. 내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걸려가지고 공부를 더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근데 공부해야지 하는데 그 공부하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걱정되고 막 부담스러워서 공부를 더 못해. 이게 이제 법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기를 보는 데 있어서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은 자기 옆에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애가 잘 놀게 하고 그 애가 이제 꼭 위험한 데 갈 것 같으면 그것만 챙겨주면 되는데 애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너 가지 마. 뭐 위험해. 움직이지 마. 계속 끌어안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애가. 답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야. 멈추는 것도 그냥 꽉 잡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돼!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길들이고 볼 수 있는 그런 멈출 수 있는 그렇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디에 끌려 있는지 어디로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순간에 멈출 수 있게 자연스럽게 멈추는 공부 이게 돼야지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멈추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법박이 되고 애를 끌어안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멈추면 편하다 했는데 멈추니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멈춤을 자연스럽게 해서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나를 자세히 보고 또 나를 찾는 공부예요. 내가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보고 중요한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내가 포기하고 뒤처지는 시간이야. 딱 멈추고 생각해서 바른 길을 가야지 자기가 길이 옳은 방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기만 해서는 더 멀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멈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작은 것들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내 삶이 조금 더 여유 있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볼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